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시면서 다들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사실 전일의 폭락은 어떤 지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원래 대변수에 좀 취약한 편인데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투매에 가세하면서 해외 증시보다 훨씬 더 가하게 밀리는 언더슈팅이 발생했고요. 하지만 이젠 금일 분위기는 180도 달랐죠. 아무래도 금일 새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48시간 후 발전소를 폭격한다는 내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뒤로 연기하는 즉각적인 무력 대응보다는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으로 선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비로소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저가 매수에 놓이던 투자자들이 이제 한 번의 수급이 이제 열리자마자 들어오다 보니까 시초가 갭으로 4.3% 가량 어마무시하게 이제 뛰었죠. 뛰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이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물린 투자자들의 이런 그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또 장 도중에 또 세게 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막판에 또 다시 이제 중반에 이제 넘어가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체로 또 매수 수급이 저점 매수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전일 급락 대비 상당 부분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타쿠 협상 전략이 제대로 발동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일의 하락은 극심한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시장의 왜곡이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금일의 상승은 그 왜곡을 정상화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심리의 극에 달했을 때 이때 매수한 투자자들은 어째 보면은 재미를 보셨겠죠. 수익을 얻은 좀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베이스를 본다면 일단은 장대 연봉이 이렇게 강하게 연속 나오면서 역대급 급락이었죠. 단기적으로는 물론 지수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급락도 이해가 됩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그동안 우상향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앞전고점 돌파는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 시세가 더 나오느냐. 근데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신고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나올 수 있다. 다만 나온 다음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쉽게 시세를 주지를 못해요. 시세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5일선이 또 돌파 흐름이 나오면 그대로 바로 가버리는 건데 돌파가 아닌 하방 흐름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5일선이 21선 다시 이탈하는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리려면 금일 양봉 흐름으로 5일선 21선 넘겨줘야 됩니다. 강하게. 이번 주 내라도 5일선 21선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 이번 주 봐야겠지만. 그래서 뭐 현재 라스닥 지수만 보면 국내 이제 다우 지수도 하락이겠죠. 라스닥이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게 키움증권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 다우 지수는 뭐 전일 종가 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하튼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5일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형태, 긴밑꼬리가 나온 형태에서는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받쳐주면서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보통 긴밑꼬리 형태가 나온다면. 그래서 일단 저는 5일선, 21선은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나스닥이 내려가더라도 아직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새벽 한 5시 정도 딱 보면 회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또 갭으로 강하게서 장대 한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곧 이젠 3월 25일이 되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코닥도 똑같아요. 5일선, 21선 하향 돌파하잖아요. 그럼에도 일단 봉 차트를 봤을 때 긴 밑꼬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긴 밑꼬리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봤을 때 긴 밑꼬리 나오면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요. 물론 이때는 좀 제외죠. 이때는 좀 틀린 거지. 왜냐면 단번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긴 밑꼬리로 회복을 한 거와 이게 급락 갭으로 이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긴미꾸리 나오는 거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미꾸리가 나올 때마다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종목을 금일 같은 형태에서는 흔들려도 손절하거나 내가 손실인데 이제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해서 쉽게 손절하면 안 되겠죠. 차분히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좋은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좋은 종목도 많아요. 지금 잘 살펴보면 시세가 안 나온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뭐 몇 종목밖에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혼란스러울까봐 뭐 4-5 종목씩 가져오면 또 매매 못하잖아. 또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적당히 이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린 편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베이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들 보면서 하나씩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오리넷입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강하게 27%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역시나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면서 양자모와 엮여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강통신 관련해서 나온 거긴 해도 양자 이게 우리로 하고 엮어서 보셔도 저는 이게 무방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 전일 이런 장세가 흔들렸을 때도 시초가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 나오고 윗골이 길게 달았어. 이때는 또 매수 기회죠. 왜냐면 장대 이제 그 양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래량 어찌 보면 대량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대량 거래량이 실린 것도 아니죠. 전날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전날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량이 실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전고점 돌파 넘어갔다는 거는 사실상 다음날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으면 개인들이 올린 만큼 개인들이 투매하기 때문에 그냥 매도 차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그냥 간 보는 겁니다. 살짝 올린 다음에 일정 개인들의 물량만 받아먹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앞전고점 돌파 제대로 넘기면서 장대목 나왔죠. 여튼 이 기업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 단기적인 관점으로 드린 만큼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은 원전주하고 엮여 있죠. 원전주들이 흐름이 대체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정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빠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대산업개발은 시세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바닥권 대비 시세가 크게 나온 게 없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 뭐 계엄령 당시에 이제 저점 형성된 거고 어찌 보면은 그런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25년 3월 부근이야. 25년 3월 부근 시세에 어찌 보면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치가 거의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밀리면 이 종목은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크게 빠질 자리도 없고 원전 섹터 중에서는 시세가 많이 이제 빠진 게 아니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종목은 전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사인더스트리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게 물론 이렇게 빠졌지만 현재 이게 그 코넥 그 시장 보시면 렉스트레이드를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거 렉스트레이드를 보시면요 이 종목이 32,850원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은 3월 20일 날 이 종목은 건드리셔도 될 것 같다. 제가 이전에도 이게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렉스트레이드 이제 아침 장 초반에 이게 시초가가 38,000원이 시작해서 이때 막장이었죠. 시장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18% 장중 36,85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거의 20%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정규장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36,000원 이상 또 나와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정규장 차트도 있잖아요. 넥스트레이드하고 틀리잖아요. 차트 베이스가.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비슷해요. 죄다 좀 비슷하더라고. 뭐 전일 뭐 금화 PSC도 역시나 추가 시세 나왔죠.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화 PSC는 실적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시세가 나온 것도 없고 원전주 중에 오일선이 깨트리질 않습니다. 오일선 자체를 유지해주면서 가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는 25일 날 원전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역시나 이 종목도 강하게 또 추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와, 종목들이 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은 밀렸을 때마다 모아나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뭐 손실이어도 크게 걱정 마세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고요. 차트 베이스상 일시적으로 21선 이탈된다 하더라도 하방으로 크게 빠질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지금 거의 제가 아까도 그 차트 베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25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도 이렇게 61선에 쌓여 있고 정벨 형태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다음에 끌고 가시는 거죠. 왜냐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끌고 가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처테크 뭐 비처테크도 마찬가지야. 이 종목도 좀 13,000원 넘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13,000원 넘겨야 돼. 13,000, 14,000원대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3,000원 한 번 더 넘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죠. 그리고 뭐 태강도 마찬가지야. 태강도 얘도 원전주랑 또 엮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봉주랑 맞는 게 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지가 않죠. 이렇게 스프레 거래량에서 이제 원전주도 또 다시 수급 들어오면 추가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번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B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종목도 하방으로 빠질 자리가 크질 않아요. 뺀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 전개에서 앞전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저평가예요. DB는. 그리고 대림바스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내면서 오일선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 부분에서 왜 흔드냐. 흔들고 또 밑꼬리를 길게 달아서 또 상승으로 만드냐. 다 이유가 있죠. 세력 입장에서는 추가 시세가 더 나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7,000원은 가는 게 맞는데 좀 부담이 있죠. 고점도 돌파지만 이제 어째 보면은 깊숙이 파여가지고 V자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여기에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보통 한 번 더 조정 나온 다음에 날아가는 거 아닐까?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가 워낙 좋잖아요. 데린바스는. 그러니까 뺄 의미가 빼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나고 있을 때 흐름 잘 탈 때 상방으로 보내주는 게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뭐 더 나을 수 있겠죠. 흐름상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은 또 시총이 또 작아요. 요즘 최근 보면 저시총주들이 수급 흐름이 좋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금일 한번 볼까? QSI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인데 시총이 크진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대체로 보면 다 저시총주들이야. 고시총주들이 없어. 거의 다 저시총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한가 친 종목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는 고시총주들은 이미 그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으니 이제 수급이 고시총들 중에서 그 고시총에서 이제 중시총 저시총주들로 이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투자기가 너무 부담이 있어. 왜냐면 이제 개인들이 물량 받아먹기 한계가 있다니까. 기관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잖아.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인들이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이유가 배당금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하는 거거든. 개인들한테 떨구는 것보다는 배당금을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수적으로 매수하면 계속 울산의 흐름이 나오니까. 다만 차익 실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받아낼 이제 자금이 한계에 다다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젠 중수형주들로 이런 그 기관 외인들 입장에서도 차익시장 본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튼 크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떨군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시장이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시총주들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시총주들을 이용해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고시총주들이 서서히 조정 나오고 저시총주들이 올라가니까 밸런스 어느 정도 일정 밸런스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 흐름, 지수 흐름이 흰보 장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흰보 장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우상의 흐름으로 이렇게 그 신고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정 흰보 장세가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신고가 나오면서 우상의 흐름이 전개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앞전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전 적다고 봐요. 중성주들 위주로 수급이 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바스 굉장히 좀 좋고요. 그러니까 YW는 저는 완전 좋다고 봐요. 이 종목은 자사주도 거의 30% 이상이고 PBR도 굉장히 낮다. 이런 측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사주 비중만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 40%는 가야 돼. 저 이때 말씀드렸죠. 40% 정도 가면 대략 5,500원에서 5,800원 사이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나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한 번에 확 사면 안 돼. 호가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매수가를 걸어놓으면서 뭐 1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걸어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많이 사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야. 하루하루 조금씩 사다가 물론 그 사이에서 급등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 급등이 나오면 이건 여기가 뭐 이제 이제 운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급등이 나오면. 근데 충분히 모아나갔을 때 터졌으면 만세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30-40%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저 PBR 어차피 PBR로도 대입시켜보면 만원대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지금 바닥주들이 많이 없거든. 근데 이 종목은 자사주 비중이 높잖아.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안 받았단 말이야 아직. 왜냐면 기관원인들 입장에서도 매수하기 부담스러웠겠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면 기관인들은 자금 자체가 크잖아. 근데 이 종목은 시총이 낮잖아요. 467억밖에 되질 않잖아요. 이 종목을 매수해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기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충분히 물량을 모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처럼 물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풍부하지도 않고 떨굴 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매세가 물려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천천히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YC캠 같은 경우도 시장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나오는 건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시세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으로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 슈팅 나오면 앞전 고점 돌파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한 34,500원, 크게 나오면 36,000원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크릴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번 또 상승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도한 급락 속에서 반등이 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센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밀리는데 밀고 쌍바닥 형태로 가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언제든지. 근데 다만 지금 5일선, 21선을 무너뜨리고 61선까지 또 이탈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한참 좀 옆으로 좀 기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민 다음에 쌍바닥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간 끈 다음에 상방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계속 근데 제가 뭐 이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밀집할 거다. 여기서 힘을 응축시킨 다음에 날리는 게 맞거든요. 힘을 응축시킨 다음에 날린다. 물론 여기서 바로 날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힘을 응축해서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만원만 넘어가면 밀리더라고. 12만원만 넘어가면 또 밀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다만 정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 갑자기
정말 뭐 어떤 내용이 나와서 갑자기 21선 넘기면 상방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야. 왜냐면 대기업 중에서 LG전자는 정말 시세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 1도 없어요. 진짜 시세 나온 게 1도 없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회복을 해주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넘길 수는 있습니다. 지수가 한 번 더 신고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떨굴 때 개인들이 받아먹을 개인들한테 이제 개인이 받쳐주는 그 자금은 한계가 있을 거다. 물론 기관 외인들끼리의 거래를 했을 때는 당연히 받쳐주죠. 기관들끼리에도 이건 어차피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하는 기관도 있을 테고 단기 투자하는 기관 애들도 있을 테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받아먹고 하겠죠. 제가 봤을 땐. 그 생각을 한다면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개인들이 받쳐줄 자금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보다는 시세가 덜 나오는 저평가되어 있는 중시총 관련주들을 중저시총 관련주들을 노리시는 전략이 더 좋다고 봐요.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영화테크도 여전히 저는 시세 나온다고 보거든요. 일치테크만 나왔어 보면 그 앞전 고점 돌파만 흐름만 나오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치테크만 나오고 일치테크만 강하게 한번 이현석 나왔잖아요. 맞죠? 이현석 나오고 영화테크는 안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그 영화테크도 나올 땐 됐다. 한번 흔든 다음에 이젠 21선 넘겨준다면 그런 다음에 앞전 9,450원 넘겨준다면 슈퍼시팅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래량이 없죠. 그렇지만 시세 나올 때 어떻다? 거래량이 확 늘잖아. 막 이때 270 거의 270만 주 터지고 280만 주 터졌네. 이때 400만 주 터지고. 근데 그 외에는 거래량이 조용조용해. 뭐겠어요. 서서히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해서 2차 시세를 내보내려고 매집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맞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저는 이 기업은 기관 외인들이 몰래 들고 있다. 저 이렇게 보여집니다. 떨구지 않고 들고 있어서 추가 슈팅 내보내려고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차분히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손절한 사람은 질려서 손절하는 거지 하도 지루하니까. 근데 확실히 개파가 확실히 그 상방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트 베이스상 상방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기다리셔야 돼. 내 자신을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차분히 홀딩하셔야 돼.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한번 장대문 나오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금일 뭐 이제 25일이네요. 네, 전일 5일선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또 좋습니다. 흐름상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ENS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히 좀 홀딩 하시고요. 셀트리온도 말할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너무 저평가 너무 오버쳤어. 그러니까 바닥에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점 깨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이전 영상 한번 보세요. 이전 영상 보시면 제가 셀트리온 강조를 계속 해드렸어. 야, 셀트리온만큼 좋은 종목 없다.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25만원 실제로 정말 넘겼고, 그런 다음에 저는 이 밀렸을 때도 이거 27만원도 갈 수 있다. 25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다.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정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다면 앞전 저점 전저점 이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실제로 전저점 이탈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양보 흐름으로 지금 재차 다시 나온 상태.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에다가 바로 다음날 회복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흔든 거죠, 유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는 어찌 보면 매수한 다음에 중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하신 다음에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시세가 나온 게 없잖아요. 또 지수와 같이 움직이면 정말 기관 외인들은 사람 욕하면 안 되죠. 정말 이거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럼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셀트리온이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21선 넘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종목은 21선 넘기면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원래는 21선 깨트리질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도 21선 확실히 넘겼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 깨지지 않는 게 정상이야. 이런 종목들은 원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선 넘긴 상태에서 추익 구간이잖아요. 21선 이제 넘긴 상태와 비교했을 때 본담 17만 7천 원이고 지금 19만 9,600원이니까 2만 3천원 10% 정도, 약 10% 정도 시세가 나온 거거든. 지금 약 10% 정도 21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시세가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전 좋은 매수기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바닥에 옆으로 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정말 괜찮다고 봐요. 세트류는 계속 강조드리는 게 굳이 비싼 종목 살 필요가 없어요.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야 미쳤다고 삽니까? 절대 사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절대 레버 왜 삽니까 이 종목을? 난 진짜 그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TV 봤을 때도 아니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실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지 이거는 지금 22조 원이죠. 말이 안 돼요. 미쳤어. 이게 한탕 해먹으려고 바닥부터 계속 매집한 거잖아요. 2017년이니까 10년 이제 그 9년 만에 대략 뭐 2008년도에선 1,000원이었고 그 뒤에 이제 뭐 개발이 됐으니까 신약 개발이 됐으니까 뭐 당연히 올라간다고 쳐도 너무 오버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는 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 지금 월봉상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고점이야. 100만 원 넘었어. 이거 씨, 장난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보다 이 종목이 좋겠나요? 세트론이 좋겠나요? 그럼 비교했을 때 세트론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시세가 지금 나오는 초입 구간이고 세트론은 난 세트론이 100만 원 안 넘은 게 더 신기하다. 난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세트를 매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괜히 그 계속 신고가 나온다고 뭐 이거 내용도 굉장히 좋고 그런다고 해서 굳이 신고가 나온 종목도 매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칩 말이 너무 길었는데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칩도 전 마찬가지로 봐요. 코칩도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21선 이타 하더라도 저는 지수가 일정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코치까지 어쩌면 저시총주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직접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앞전 고점도 한 번 더 넘겨야 돼요. 이 종목은 계속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결국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흰보 장세가 좋아요. 왜냐면 오히려 좋은 종목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 흰보 장세 때는 그러니까 우상향 흐름은 환장하는 게 가는 종목만 계속 가잖아요. 근데 흰보 장세는 가는 종목만 계속 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눌림 잡힌 종목들 중에서 랜덤하게 가요. 차트 베이스 정말 좋은 종목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 보기는 장세상으로 봤을 때 수익 보기에는 흰보 장세가 훨씬 편해요. 우상향 흐름인 장세일 때가 오히려 돈 벌기 더 힘듭니다. 혼란스럽거든. 계속 한 종목 한 섹터만 계속 가다 보니까 줄줄이 그러면서 순간순간 다른 섹터로 바뀌긴 하는데 대부분 한두 섹터 빼고는 그냥 보조야.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못 간다. 다른 애들은 조금씩 따라오는 식이고 그냥 대장 섹터들만 계속 가는데 그거를 바라만 보지. 운 좋게 이제 바닥에 잡은 사람들 빼고는 바라만 보지. 따라붙지 못한다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식 무서운 걸 모르는 뭐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 거의 널널한 그런 분들은 그냥 매사해서 묵혀두겠죠. 그런 분들이 정말 돈 벌긴 하는데 보통은 주식에 대해서 좀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도중에 막 진짜 신고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시대로 막 신고가 계속 나올 때는 안 따라 붙는다고. 과거에 그런 과거에 좀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프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좀 끌고 가시면 되고 다만 21선이 우양 흐름 된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때도 우양 흐름 되면서 바로 또 먹어버려서 우상 흐름이 나오죠.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21선 먹고 재차 우상향 흐름이 또 전개될 확률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릴 자리가 없어요.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딱히.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K. 컴퍼니 K도 기다리셔야죠. 시세 한번 강해 나온 다음에 21선 다시 이탈을 했지만 저는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 61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또 회복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또 5일선, 21선 돌파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고 이번 한 해는 좀 끌고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 시세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전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지. 너무 오버야. 5일선, 21선 강하게 넘긴 다음에 뭐 바로 빼. 그러다 보면서 신기술 가진 어찌 보면 그 반도체 섹터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래도 너무 오버가 아닐까. 정말 먹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서이스템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시세가 안 나온 거거든요. AP 시스템은 너무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기다리시면 결국은 상방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형관이 실렸잖아. 여기에서 그대로 자금이 가두리 되어 있는 겁니다.
기관 외인들이 자국이 가돌이 돼 있고 우량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량이 아니죠.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면서 그래서 금일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금일 장대한 봉으로 5일선 20선 넘기는 아주 이쁜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밀리면 어쩔 수 없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약간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추천 종목을 제가 두 종목을 가져봤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PF예요. 조금 단기전 관점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통 KPF를 단순히 자동차 부품주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양자암호부터 로봇, AI 인프라까지 테마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양자암호 관련주인 오리로나 오리넷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회사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의 SBB테크 같은 경우는 정밀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뭐 최근 로봇뿐만 아니라 양자암호 관련주도 과거에 엮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SBB테크도 어찌 보면 강하게 개별로 봤을 때 SBB테크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SBB테크는. 근데 SB테크도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바로 이제 120선이잖아요. 120선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부터 뭐 매수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긴 해. 사실 이 종목은. 근데 저는 이미 이 종목은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이잖아요. 바닥 대비.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이렇게 납폭주들이 더 무서워. 이 납폭주들이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보통은 나오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줄줄 민다? 답이 안 나와. 계속 미는 거예요. 그 시간만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모회사인 KPF를 보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면 KPF는 재무구조하고 차트 베이스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치테크처럼 현대차 그룹의 북미 진출 수혜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실적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현대차는 물론 포드와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핵심 구동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SBTech 말고 다른 자회사 TMC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뭐 TMC 같은 경우도 미친 듯이 시세가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3일 21일 날에 23일 죄송합니다. 23일 날에 신고가 나왔는데 이 종목 신고가 나온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냐고 강케이블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죠.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케이블 같은 경우는. 근데 TMC가 바로 이 북미 강통신망 시장을 자주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격렬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최대 주주가 KPF입니다. KPF예요. 근데 이 TMC라는 종목의 시총이 6,734억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 이제 지분율을 본다면 KPF의 지분율을 본다면 48.76%입니다. 거의 50% 가까이죠. 그러면 지분 가치만 3,200억, 3,200억에서 3,300억이 되는 거고 SBB테크도 비중이 꽤 높아요. 종목이 거의 40%죠. 그 SBB테크만 하더라도 거의 한 1,200억에 가깝죠. 어째 보면은 시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두 종목을 합쳐서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 그 KPF가 시가총액이 1,309억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젠 그 SB테크하고 그럼 TMC라는 이 종목의 시총을 이젠 그 지분 가치를 이 두 종목의 이제 지분 가치를 합쳐서 본다 하더라도 약 5천억에 육박하거든요. 지분 가치만 해도 5천억이라고. 근데 시총이 1,300밖에 되질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 나 보면서. 그리고 PBR도 지금 시총이 1,30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본 충격이 보면 2,700억입니다. 그럼 PBR이 0.4 한 7, 8 정도 될 거예요. 맞네. 0.48배. 그러니까 0.5배 이하입니다. PBR이.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좀 관심 있게 가져봤고 차트 베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 뭐 2배 정도 올랐죠. 올랐어도 이게 아직 많이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앞전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정고점 돌파 한번 신고가 나온 다음에 신고가만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때 살짝 넘기다가 또 밀렸죠. 이때는 이제 23일날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짝 빼다가 5일선을 또 유지하는 긴미꾸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 눌림 자리에서 긴미꾸리가 나오면 보통 상방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하방보다는 상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이라도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렛이랑 똑같아요. 우리네처럼 막 27%, 물론 뭐 27%뭐 바로 나온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한 20% 이상 장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상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변동성을 봤을 때는 이 변동성 자체가 크진 않아요. 크다 해도 뭐 14%뭐 기본적으로 뭐 7%뭐 8%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20% 이상 장대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변동성이 없다가 일정 부분에서 강하게 장대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용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점은 비아트론을 가져봤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반도체 후공정과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에 필수 장비인 고온 열 처리 장비를 이제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다시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비아트론의 장비 수요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서 미래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트론은 지금 막 바닥에서 탈출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바닥에서 탈출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대다수 반도체 종목들이 이미 적정 가치를 넘어서 크게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종목은 시세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바닥에 탈출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동안 시장의 돈이 덩치 큰 대형주 위주로만 돌다 보니까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 시총이 1153원밖에 되질 않잖아요.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시총이 커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기관과 외인들의 관심이 바뀌었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땐 아마 그것 때문에 수급이 상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좀 보고 있는 건데, 근데 현재 수급의 중심이 이제 그 고시총주에서 중저시총주 주들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다른 반도체주들보다는 비아트론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시총이 1153억 원,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본을 보면 1800억이죠. 그러니까 PBR이 0.58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대략 굉장히 낮죠. PBR 0.5에서 0.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절반 가까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명백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더 알파 플러스한 게 자사주가 17%나 됩니다. 17.17%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만약에 이제 발표될 때 주가가 알파 플러스로 강력하게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수급이 거의 그 상승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거기다가 성장성이 있잖아요. 보통 저 PBR주는 시세가 안 나오는 저 PBR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만 팔 때, 그래서 재지만 파는 기업이야. 재지는 항상 똑같잖아요. 수익이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어요. 유지만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저 PBR, 그러니까 저자산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PBR이 오르질 않아요. 보통. 근데 반도체라는 고성장 섹터잖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저 PBR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사주까지도 이렇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이건 진짜 이런 종목이 있네.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신고가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번 신고가 설정된 다음에 한 번 실패, 두 번째 실패를 했죠. 그런 다음에 5일선을 먹어버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먹어버리고 만약에 정말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장대 한봉이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넷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우리로도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로도. 근데 우리로가 실적이 별로고 사실 감사보고서도 나오질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감사보고서 처리는 감사보고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사실 안전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지 않은 게 커요. 근데 우리로도 차트가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비아토론, 그러니까 KPF 비아토론도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이 드는 이유가, 그래서 TK케미칼,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한가 한번 쳤잖아요. 앞전고점 도파 나오면서.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왔어요, 이쁘게. 그래서 야, 이런 종목들도 살짝 빠지면 또 장단봉 달리면서 앞전고점 도파 넘기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와 엮여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TK케미칼이 최근에 대장주, 어쩌면 저 자산주 내에서 대장주 섹터로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맥점이다 보니 수급이 강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야, 이 저피별로도 엮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엮일 수 있겠다, 아니면 자사주 관련해서 엮일 수도 있겠다,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KPF 비아토론을 좀 강력하게 추천주로 가져와 봤어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너무 좀 길었는데 아침에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실 분은 보시겠죠. 여하튼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